한국의 밥상 물가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야채, 과일, 고기값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얘네가 비싼 거면 사실상 밥상에 올라가는 식재료들은 전부 다 비싸다는 거겠죠. 우선 정말 자랑스럽게도 한국은 고기와 과일 분야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비싼 걸로요.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의 가격은 한국이 세계 최고이고, 육류는 한국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수입산 고기 또한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립니다. 기본적인 물가가 한국보다 낮은 개도국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비싼데, 물가 수준이나 GDP가 한국보다 높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유독 밥상 물가는 한국이 더 높습니다. 심지어 한국산이 아니라 값싼 외국산 식재료들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단가마저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최근에 한국의 드라마, 영화, 그리고 BTS 등으로 한참 빨아제꼈던 국뽕을 오늘은 잠시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밥상 물가는 왜 이렇게 비쌀까요? 혹시 그거 유통업자들이 중간에 많이들 해먹어서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의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요소들도 있는데요. 오늘의 두뇌 PT실에서는 농축산물은 국내산과 수입산 할 거 없이 유독 한국에서 비싼 이유를 유통구조, 농업 인프라, 한국 내 제도적 한계의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 야채, 과일이 한국 안에서 생겨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재배되었거나 타국에서 수입된 것들이죠. 우선 한국 내에서 생산된 작물들과 고기들이 비싼 이유는 크게 농업 인프라의 문제와 유통구조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 인프라 문제부터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한국은 농업하기 좋은 환경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토는 작고 이 조그만 땅에서 산지의 비율이 72%나 차지하는 데다가 한국 땅을 구성하는 물질 또한 농사가 더럽게 안되는 화강암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농지로 쓰이는 토지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계절까지 굉장히 뚜렷합니다. 조그만 땅에서 인구까지 많으니 농업용 부지의 집가 또한 무시 못할 수준이고요. 한마디로 농사 짓기에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농업 생산량 1위의 선진국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엄청나게 넓은 평야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설비로 헬기나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면서 수확할 때도 기계가 다 해버립니다. 기후까지 농산물이 자라기에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산을 깎고 돌을 일일이 골라내면서 밭을 만들고 파종이나 물을 주는 일, 농약 살포 등과 더불어 수확까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본적인 농업 생산량과 효율성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축산물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당장 우리가 먹는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넓은 땅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목초지에서 방목하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량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축산물들의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 등의 작물들의 가격도 저렴해서 축산물 생산 단가 또한 한국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옥수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 카드에 달아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세요. 아무튼 이에 반해 한국은 역시 좁은 땅덩어리 탓에 소, 돼지, 닭 등을 모두 코딱지만한 우리에 가둬서 키우는 공장식 축사가 운영되고 있고, 가축 사료로 쓰이는 작물의 자급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전량을 수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축산업은 스타트부터 가격 경쟁력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생산 단가의 차이 때문에 한국 농축산물의 가격이 비싼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통 구조 문제인데요. 일반적인 농산물의 유통 구조는 이렇습니다. 농산물이 수확되면 농민들은 그 농산물을 들고 가락시장 같은 도매시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도매시장에 온 농산물들은 도매법인이 주도하는 경매를 통해 가격이 책정되는데요. 이 농산물을 낙찰받은 중도매인들은 각각 다른 도매상과 소매상에 공급하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조는 도매법인에서 중도매인으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경매입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들의 약 90%는 도매시장을 거쳐서 납품이 이루어지는데요. 도매시장에 들어온 농산품들은 법적으로 경매를 통해 가격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매법인은 경매에 대한 수수료로 낙찰 단가의 7%를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도매법인의 경매사들이 특정 중도매인들에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낙찰을 시키는 부조리들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은 판매 대금을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농산품을 처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펙타클한 경매가 끝나면 중도매인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농산품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중도매인들은 농산물을 기존의 유통처들에게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대는 소규모 도소매 업체들은 이런 중도매인들이 설정하는 가격에 맞춰 최종 판매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통해 농작물을 싸게 산다면 팔 때도 싸게 팔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엄청나게 큰 오산의 경기도 오산입니다. 가격 장난질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2000땡땡년 여름에 국내산 양파가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해 흉년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양파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요는 꾸준하지만 농민들이 공급하는 양파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도매시장에서 경매의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은 비싼 가격에 양파를 낙찰
낙찰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년 기준 1,000원이었던 양파를 흉년이기 때문에 1,300원에 낙찰받고 평년 기준 1,800원에 팔던 양파를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2,500원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양파가 흉년이어서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농민들은 흉년으로 인해 수확한 양파의 양이 줄어들어 소득이 적어졌고 소비자들은 양파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면서 흉년 때문에 가격이 너무 심하게 올랐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중도메인들의 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평년에 비해 400원의 이득을 더 얻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반대로 2000땡땡년에 쌀이 풍년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풍년이 들면 공급량이 늘어나서 지천에 널린 게 쌀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죠. 그런데 농산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옷이나 신발의 가격이 낮아지면 잔뜩 신나서 환장하고 사지만 쌀이 싸다고 해서 평소 한 끼에 밥 한 공기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밥을 3공기 먹고 남은 양념에 밥 비벼 먹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농산물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수요가 확 늘지도 않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수요가 확 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은 쌀을 더 싼 가격에 납품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양을 다 팔지도 못해서 결국에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을 풍년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중도매인들은 이제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쌀을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판매도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농산물을 적은 가격에 들여오더라도 평년보다는 싸게 팔겠지만 농민들이 손해를 본 만큼 저렴하게 팔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도매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농산물의 공급량과 대략적인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물론 유통업자라면 당연히 재고에 대한 부담 비용과 유통에 대한 마진을 받는 건데 그게 나쁜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유통업자들이 중간 마진을 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좁은 국토와 더불어 내륙교통이 발달해서 물류비가 그렇게 크게 들지도 않고 농민들에게서 중도메인들이 받아오는 농산물 단가 또한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통업자들이 납품하면서 붙이는 마진이 해외 유통업자들이 먹는 마진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도매시장에 납품을 하려는 걸까요? 그냥 도매시장과 중도메인의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넘기면 농민들은 도매시장에 파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한 농작물을 더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인터넷 판매를 하는 농가들도 늘어나고 있고 직접 발로 뛰면서 농산물을 납품할 거래처를 확보하는 농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이런 유통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농산일도 바쁜데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물건을 포장하고 배송시키는 등 유통망을 관리하는 일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할 뿐더러 배송을 여러 군데로 나눠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물류비도 비효율적입니다. 만약 쿠팡 등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한다면 오픈마켓 수수료도 발생하겠죠. 그리고 농민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선도 유지 때문입니다. 농작물은 의류나 전자제품 같은 공산품과는 다르게 수확한 그 순간부터 썩어가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족끼리 며칠 먹을 양 혹은 식당에서 며칠 쓸 양 정도만을 구매합니다. 한 번에 재배되는 농산물의 양은 많은데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사는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재고 없이 안정적으로 사갈 소비처가 없다면 팔지 못한 나머지 농산물은 헐값에 팔거나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유통처가 없다면 한 큐의 가격을 정해주고 모든 물건을 신선할 때 완판시킬 수 있는 도매시장에 납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축산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선 호주산 소고기와의 유통구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호주산 소와 한국소는 사료값이나 농장 여건 등의 차이 때문에 소 자체의 가격이 다르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소 가격부터 2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호주산 소와 한국산 소의 가격은 유통 구조에서 더더욱 벌어집니다. 호주산 소는 2단계에 거쳐서 유통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한국의 소는 8단계에 거쳐서 유통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소 가격과 더불어 유통 과정에서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소고기의 가격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내산 농축산물을 비싸게 사먹는 이유는 이런 경로로 유통업자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산 농축산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에서 저렴하게 생산되고 저렴하게 유통되는 농축산물의 가격도 유독 한국에 수입되면 비싸지는 이유는 뭘까요? 수입 농축산물도 똑같습니다. 유통구조의 문제인데요. 거기에 관세라는 요소가 살짝 추가됐을 뿐입니다. 관세 부과가 조금 심한 품목들을 보면 쌀은 513%, 마늘은 360%, 양파는 1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농업 자금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국내 농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 아래 관세를 높게 책정한 건데요. 한국은 약한 농업 인프라 탓에 국제 외교 관계에서도 농업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여 FTA 협상을 할 때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가 높게 책정이 되고 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오기 불리한 구조입니다. 한국 세관은 가격을 뻥튀기 시키는 기계인 거죠. 또한 유통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농축산물의 수입 절차는 이렇습니다. 수입
수입상과 도매상이 계약을 해서 수입상은 수입되자마자 대부분을 도매업자에게 팔고 일부만 직접 판매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도매업자는 가격을 붙여서 팔게 되죠. 아니 수입상이 수입했으면 마진 조금만 남기고 직접 팔아먹지 이거 대부분이 왜 또 도매상한테 가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농축산물은 냉장 혹은 냉동 기능이 있는 컨테이너에 실어서 수입해야 되고 대량을 수입해야 단위 수량당 차지하는 물류비나 통관비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한 큐에 많은 양을 수입해야 되는데요. 수입이 된 이후에도 신선도 유지 때문에 빠르게 물건을 팔아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의 물건을 한 큐에 팔아넘기려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유통 채널이 있는 도매상에게 넘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입 농축산물도 유통업자를 여러 번 거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즘에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대형마트에서는 직수입된 농축산물들을 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만약 주머니 사정이 가볍지만 질 좋은 수입 고기를 먹고 싶다면 이런 곳에서 사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농축산물이 해외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겁니다. 농업 생산 자체가 선진국보다는 비효율적이고 개도국보다는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유통구조 자체에서도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의 농민들을 보호하고 싶고 싼 가격의 농산물을 먹고 싶다면 농가에서 직송되는 식재료들을 직접 사 먹으면 되고 수입산을 더 저렴하게 먹고 싶다면 농축산물이 직수입되면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등 현명한 소비를 하면 됩니다. 이런 가격적인 한계점을 법 제도의 보완으로 고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법 제도를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재화를 살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두뇌피티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현명한 소비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두뇌피티실 트레이너 네슬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